여러분,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중대하게 묻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민으로서의 상식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게 단순한 프레임입니까? 정말 지금 이 사안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괜찮은 일이에요? 반갑습니다. 신학과 신앙의 노승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 그 하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언어의 전쟁, 프레임 전쟁, 그 해석의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현실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험 여러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프레임 안에 사건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때론 사건이 제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론 그 사건이 잘 감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 전쟁 시대 가운데 꼭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프레임 전쟁이 가열차게 진행이 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단어입니다. 단어를 빼앗기잖아요. 그럼 현실을 빼앗기게 됩니다. 현실을 빼앗기면요, 판단을 빼앗깁니다. 판단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행동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저명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가, 우리 인간의 인지 구조가 어떠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그 말을 들으면서 코끼리가 머릿속에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코끼리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머릿속에 되뇌이고 되새기고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 머릿속에선 코끼리가 생각이 날까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해석 구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어는 이미 그 단어 한 단어만으로도 다양한 프레임을 우리 곁에 다가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이코프가 말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프레임을 부정한다고 해도 프레임은 그 프레임을 부정하는 순간에 우리 곁에 온다는 거예요. 자, 나는 극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미 극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상케 됩니다. 나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사람들의 머리에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해명을 해야 돼요.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대적들, 우리한테 프레임을 씌운 사람들의 경기장 안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레임 전쟁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가 던진 단어를 부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정확한 단어로 현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역프레임을 씌우는 행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서도 이 사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2017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당시 안철수 후보는 자기에게 씌워졌던 그 부정적 프레임을 해명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네거티브는 부당합니다. 이 점을 아마 확인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프레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했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 국민들의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갑니까? MB 아바타, 이 말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유행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는 MB 아바타다,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겁니다. 본인은 그 프레임을 깨려고 질문했는데 오히려 그 프레임에 자기가 더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MB 아바타냐고 물으면 MB 아바타처럼 생각을 해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극우가 아니라고 하면 극우라고 하는 단어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내란 세력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우리는 그 내란 세력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 전쟁 시대 가운데 그냥 상대가 말한 것을 부정한다, 여기에만 멈춰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프레임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묻는 것보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는 후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우가 아닙니다 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란 세력이 아닙니다 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음모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역에 계몽을 만들어줘야 돼요. 선거를 올바르게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설명해주는 거죠. 참정권 보호는 내란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선관위의 취약성을 지적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자는 요구입니다.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프레임으로 건강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레임 전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진짜 내란적인 태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거의 부정성을 검증하자고 하는 게 내란입니까?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내란입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선관위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게 내란입니까? 선관위가 선거 문제를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선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를 하야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선거제도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국민의 주권이 무너져요. 국민의 한 표가 가볍게 취급되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려요. 그러므로 선거 절차를 제대로 하나하나 검증해보자고 하는 요구는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그런 세력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 음모론자들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죠. 애국하는 거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91곳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모자랐고 송파에서만 거의 2,000장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중대하게 묻는 게 상식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좌냐 우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민으로서의 상식이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게 단순한 프레임입니까? 정말 지금 이 사안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괜찮은 일이에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잠실에도 얼마나 많은 20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밤을 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이고 극우 선동가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선거 문제의 모든 결론을 단정짓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건 있다는 거죠. 검증 요구는 내란이 아니에요. 책임 요구는 선동이 아니에요. 참정권 보호는 극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자신있게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절차가, 핵심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문제없다고 덮는 태도, 묻지 말라고 하는 태도, 검증하지 말라고 하는 태도, 질문하는 국민의 낙인 찍는 태도, 부정선거와 재선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구분짓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반국가적인 태도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내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선동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조작 증거가 있습니까? 개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냐고요? 음모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말을 오직 조직적인 조작으로만 그 범위를 좁혀버린다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관리 부실, 절차 훼손, 참정권 침해 가능성들은 모두 싸그리 의미 없어집니다. 물론 선거 조작 여부를 말하려면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해서는 안 돼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부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반드시 조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은 한자어로 바르지 않음을 뜻하는 게 부정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 절차가 무너진 것, 이게 모든 게 다 부정이에요. 부정. 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으면 그것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그 관리가 부실했다면 그게 부정한 거예요. 참관인도 없이 개표를 하는 거, 그게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선거의 부정성은 반드시 누군가가 결과를 조작했다 이것만 말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정에서 옳지 못함이 드러났다? 그게 부정이라고요. 우리는 바로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질문을 막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 질문을 조롱하는 게 문제죠. 이 질문을 낙인 찍는 게 문제죠. 이런 시대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열심을 다하는 청년들, 열심을 다하고자 깨어난 사람들, 그 국민들한테 내란, 선동 이 말을 붙이는 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을 붙여버리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제 상대가 우리한테 내란 세력이다 라고 말을 붙이면 단순하게 우리 내란 세력 아닌데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절차를 지키자고 말하는 건 내란이 아니에요. 선거의 공정성을 검증하자는 것은 내란이 아니에요.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자는 건 내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봅시다. 국민의 참정권을 봉쇄하는 것, 선거 관리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종북 주사파적 이념에 심취되고 간첩질하고 그들의 모든 문화를 미화시켜버리는 것, 중국식으로 6.25 전쟁을 해석해버리는 것, 그러면서 항미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 아닙니까? 내란은 이런 거예요. 이게 내란이에요. 좌파는 언제나 언어를 선점하는데 능합니다. 그래서 낙태를 생명 살해, 살인이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성애 비판을 윤리적 분별이 아니라 혐오라고 하는 단어로 묵인시켜버려요. 차별금지
정치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미화시키면서 차별을 안 하는 좋은 법이야라고 부르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역차별법인데요. 선거를 공정하게 검증하자고 하는 요구를 음모론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이 한마디만으로, 이 한마디 선동만으로 우리가 100마디 해명을 해도 안 될 만큼의 그 파장을 일으키는 일을, 이 프레임 씌우는 일을 그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을 어떻게 극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들 극자예요? 우리 교계 안에서도 계속 극우에 빠진 교회라고, 정치에 빠진 교회들이라고 계속해서 이런 애국 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극단적인 성향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그들의 좌파스러움, 그들의 종북스러움, 그들의 주사파스러움, 그들의 운동권스러움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묵인시켜버리면서 그들이 정당하다고 포장시켜버리는 프레임을 씌우는 교계 원로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프레임 전쟁의 시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대가 찍은 낙인을 부정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현실을 바르게 설명하고 올바른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거세게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항하여서,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것, 우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항상 힘없게 주저앉고 공격만 당하고 피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힘차게 나아가고 대항해야 될 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프레임을 씌우면 우린 역프레임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우다라고 말할 때, 아니요, 우리 극우 아닌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선거를 올바르게 검증하자고 하는 요구는 극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극자이지 않습니까? 묻는 거예요. 상대가 말합니다. 선관위를 검증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투표 용지가 부족하고 미지급된 것, 관리가 부실한 것, 절차를 훼손하는 이 의혹들, 이것들에 대하여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공적인 국민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상식입니다. 이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 그 세력들은 공적 책임을 묵과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상대가 말하는 거예요. 또 아마 발작하면서 말할 거예요. 이런 주장들은 내란 세력이다. 여러분, 그러면 위축되지 말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덮고 국민의 지문을 봉쇄하는 그 태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태도, 그 태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내란 세력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 전쟁의 핵심 전략이에요. 상대의 단어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더 정확한 단어로 현실을 정의시켜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이름을 바꿉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해요.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시대의 프레임, 시대의 단어를 분별해야 돼요. 시대의 어떤 언어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에 나온 신간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를 썼습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언어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심지어 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교회가 극우화됐다라고 말하면서 극자스러움에 대해서는 말 못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이런 현실이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더 강력한 프레임, 더 강력한 복음의 원리로 이런 세상의 프레임을 이길 수 있는지. 그냥 싸워 이기자 이게 아니에요. 프레임을 이긴다고 해서 전투하자, 투쟁하자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를 능가하는, 진짜 교회가 지켜야 될 그 프레임, 그 프레임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봅시다. 이런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 바로 이 책,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별입니다. 세상의 언어에 끌려가지 않고 성경의 눈으로 시대를 읽고 싶은 분들,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지키고 싶은 분들께 저는 이 책을 자신 있게 권하고 추천합니다. 프레임을 이기는 교회, 이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꼭 선물해 주셔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꼭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프레임을 이겨야 진실,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깨어나야 다음 세대와 수많은 영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